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한국투자 증권 HTS, MTS가 먹통이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고생 많으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제 공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쭈뿔님께서 민혁님 요번에 지수가 거의 최고점인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제 어떻게 보냐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아무래도 글보다는 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어떤 전략을 갖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이 부분부터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좀 보여드려 보면은, 오늘도 장초반 코스피는 강세, 코스닥은 부진한 흐름이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던 게 계속 코스피, 코스닥 수급이 갈리는 중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했죠. 그래서 그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움직임들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던 수급 흐름과 지금 이전에 나왔던 수급 움직임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변화가 나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더 올려보면은 나와 있죠. 이번에 올라간다면은 코스피 쪽에 대한 종목들이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 이게 지금 11월 10일 날짜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올라간다면은 코스피 쪽에 대한 종목들이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3분기 보고서 나올 시점이기도 하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기다려 볼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자, 3분기 보고서 보면서 이제 관망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보면은 딱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시장 전략을 잡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은, 이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종목들보다는 코스닥 쪽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미 유명해진 종목들 말고 유망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요번에 3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좋은 기업을 선정을 해놓고 이번에 시장 공포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야 아무래도 시장이 빠지면 좋은 종목들도 같이 빠질 거다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코스닥 이게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간다면 코스피에 대한 종목들이 강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는 게 이제 11월 10일 날짜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실제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11월 10일 날짜가 어디냐면은 이제 이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쭉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날짜 이후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는 강세인데 코스닥은 계속해서 지금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이 좋을까라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시장 뷰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이게 코스닥 시장과 같이 강세가 나와서 경기가 좋아지는 움직임에 따른 상승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지금 갈리고 있잖아요. 그 말은 지금 경기가 좋아서 수급이 붙는 게 아니라 코스피 특정 기업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쏠림 현상이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은, 지금 세력이 코스피 종목들로 몰리는데 그 명분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도 이제 늦장 대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침해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달러 환율과 많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이제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최근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 말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들이 지금 국내 증시로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이 최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언제부터예요? 11월 5일 날짜부터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로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대응해 나가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요번에 코스피 달리는 말에 편입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다. 이제 코스피가 아니라 일단 코스피 쪽에 계속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그림을 보고 있냐면은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죠.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적 신고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역사적 신고가를 뚫은 시점이 11월 13일 날짜거든요. 이 날짜에 돌파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두고 있냐면은 서울반도체를 예로 들어드렸어요. 과거 서울반도체를 보면은 2017년도 4월 달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4월 20일 날짜 구간에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노란 동그라미 표시해놨죠. 여기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돌리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영상이니까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7년도 4월 20일 이걸 쭉 돌려보면은 2017년도 4월 20일 날짜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보시면은 한눈에 변화가 이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체크를 해놓도록 할게요. 보기 쉽게. 4월 20일 날짜가 이제 이 구간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전대의 수급과 이 이후의 수급에 대한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특징을 잡아가지고 이야기 드렸던 때가,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붙으면서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가 나오면은 나오는 패턴이 일단 단기간에 이제 우량 종목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권으로 쳤는데 한 2-3개월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쭉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런 패턴이 지금 어디서 보이느냐, 삼성전자 이 초입 구간과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접근해 본다면은 이야기했듯이 지금 최근에 수급이 붙고 있는 명분을 파악을 하고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뭐 종목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현대차 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관점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차트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도 설명을 드렸던 거라 이제 관점이 다른데, 이 차트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현대차를 매수하라고 이야기했던 분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현대차 이전부터 사라고 했던 거는 이 지금 그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완전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현대차가 완성차를 판매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렸다면은 지금은 완성차 판매가 아니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업 체제로 바뀌고 있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전에는 매수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 제가 이제 현대차 매수하라고 했던 분들에게는 지금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수급이 몰리고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기대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전에 7월달, 8월달에 이런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즉 이전에 서울 반도체처럼 이런 상승이 나오려면은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 자리를 뚫고 강하게 돌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지금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최근 이제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코스피 특정 종목들로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 올라탄다라는 생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단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겠고, 실제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그냥 코스피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수급이 몰리는 게 이야기했듯이 코스닥 시장과 같이 올라오는 거여서 경기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들어오는 수급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 쪽으로만 몰리는 수급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수급이라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꽝 대신 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더 이제 매력 있어 보여가지고 들어오는 자금이라면은 그 말은 즉 이제 다른 시장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자금 이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 외국계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국내 증시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증시가 더 매력 있게 느껴진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중국 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제 이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국 증시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변수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 번 더 쭉 넘어와서 우리 쭈뿔님께서 이야기했던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냐라는 걸 정리를 해보면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랠리를 타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종목 선정을 잘해야겠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봐야 될 게 현재 해외 패권 상황들을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고 실제로 국내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다 보기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카톡방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이야기 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지금 보는 거와 같이 지금 이제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11월 15일 날짜로 3분기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끝났죠. 그래서 요번에 3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괜찮은 기업들을 선정을 해 놓고, 좋은 기업들 비싸게 살 필요 없죠. 그 말은 요번에 시장이 한 번 더 빠지게 된다면은 그때 좋은 기업들도 같이 빠지게 되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될 거고, 그때를 노려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리면서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 종목들도 언제 나오냐, 제가 이전에도 영상 소개드렸던 타이밍 시점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 이제 이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코스닥 시장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지수가 올라오고 이동평균선이 만나면서 변곡점 자리에 와 있거든요. 변곡점 자리라는 거는 상승 아니면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조만간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락 조정을 보고는 있는데, 지금 코스피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 분위기를 나타내니까 여기에 따라서 올라가도 이상한 흐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판단을 하기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망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이런 관점으로 현재 시장 보고 대응해 나갈 생각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후에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아마도 이제 좋은 기업들을 선별을 해놓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그때 많이 올려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때를 기다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